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24일에 실시했었던 기출문제 C형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죠. 답안 작성 요령도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폴더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본인의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동일한 폴더 경로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는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까요. 예상치 못하게 다운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자세로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중간중간에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까지 제출을 해 놓아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장하고 전송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유념하셔서 전송까지 꼭 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우스나 한글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컴퓨터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요. 한글로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컴퓨터가 간혹 있습니다. 일본어나 프랑스어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점검 시간에 모두 해결을 해놓고 시험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요. 페이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총 3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는 3번, 4번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당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번호로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요. 내가 시험 보는 환경으로 세팅을 빨리 해놓는 게 좋은데요. 보기에 가셔서 쪽 윤곽에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문단 부호와 교정 부호에 체크를 해두신 채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문단 부호와 교정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자신이 커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는 띄어쓰기가 몇 번 됐는지 엔터가 눌러졌는지 눈으로 부호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점수 감점이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간혹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림 삽입했을 때 제대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설정할 때 F7 단축키 눌러서요. 위쪽에서 아래쪽은 10을 눌러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은 11로 세팅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주어졌는데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부터 꼬리말까지는 10으로 하라라고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위쪽은 10. 이동할 때는요,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10 해주시고 왼쪽 11이죠. 제보는 그대로 0이에요. 오른쪽 11, 꼬릿말 10, 아래쪽 1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설정 눌러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파일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에서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저장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들어와서 파일 이름 적으시고요. 저장 눌러서 저장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개 누르고요. 빼기 본인의 이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요. 위에 작업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저장 아이콘만 수시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세팅을 하겠는데요. 1페이지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 풀겠다. 그 다음에 마침표 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도 이렇게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1점입니다. 반드시 점을 하셔야 돼요.
문단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꺽쇠 화살표가 나와 있죠. 엔터를요 한 4번 해주세요. 4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 2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겠다. 한번 4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요 2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2페이지는 쪽으로 가셔서 구역 나누기를 눌러주셔서 2페이지로 가셔도 되는데요. 2페이지 나눌 때 구역 나누기로 가서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인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셔도 구역 나누기와 똑같은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왔으면 2페이지에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입니다. 3점 그 다음에 엔터 4번 정도 눌러주시고 4점 하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2페이지는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서 여기에는 문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페이지를 마련을 해둡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위치한 곳은 1페이지다. 위치한 곳은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곳이겠죠. 커서가 클릭되어져 있는 페이지는 1페이지고 전체 총 페이지는 3페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통해서 만들어준 페이지가 총 3쪽이 맞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간혹 4페이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기능평가 문제입니다. 150점 만점 문제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1점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번호 아랫줄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줄부터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랫줄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대로 쳐주셔야 되는데요. 오타나 띄어쓰기 없이 전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 형태가 한 줄이 떼져 있다고 해서 입력을 하실 때부터 한 줄을 떼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영문에서 한글 넘어갔을 때 이때만 엔터를 눌러서 한글과 영문만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써주신 다음에요. 전체를 잡으시고 F6키를 눌러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기호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 요구하는 스타일을 생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하기를 눌러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스타일 이름은 보시고 오타 없이 써주셔야지 다른 스타일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이 있고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문단 모양은 여기 있고 글자 모양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 지정해 주신 다음에 문단 번호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글자 모양 한 다음에 추가 눌러주면 스타일의 기능은 끝납니다. 스타일 이름 지정을 해줬고 문단 모양 클릭해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문단 모양에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여백은 이쪽에 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여기에 있어요. 간단하죠? 15와 10을 입력해 주시고 설정 누르면 됩니다. 15 누르시고요. 문단 아래는 10 해주시고 설정 누르면 문단 모양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셔서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가는데요. 자, 글자 모양은요. 한글과 영문 모두 따로따로 해줄 건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장편과 자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로 놓고 이렇게 장편과 자간을 먼저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한글과 영문 따로 들어가서 설정해 주겠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가면 한글도 선택하고요. 영문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대표로 두신 다음에 장평을 95%로 입력해 주시고 자간도 5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제 한글로 들어가세요. 한글은요. 궁서라고 했기 때문에 궁서에 기역을 눌러주시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상단에 위치해서 궁서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가서 영문은 도둠이니까 디귿 눌러서 도둠 선택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글자 모양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 눌러서 스타일 목록에 방금 내가 만들어준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문장의 끝에 끝나는 단어가 똑같은지 보시면 잘 만들어 주신 건데요. 자, 끝나는 단어 똑같고요. 글자도 똑같습니다. 한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번호 아랫줄에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2번을 보면 출력 형태가 표가 있고요. 그 아래에 차트가 있습니다. 먼저 표부터 작성하신 다음에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마련을 해주는 형태예요. 표부터 작성을 할 텐데요. 6칸에 5줄입니다. 표로 가셔서 5줄에 6칸이다 하고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첫 번째 셀에 클릭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5키가 있는데 F5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전체의 셀이 모두 잡히게 돼요.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아래 방향 화살표를 2번 눌러주면 셀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요. 기본값으로 표현된 셀 크기는 좁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좀 넓혀서 사용을 하시면 보기에도 편하고 입력하시기에도 적절하게 보기 좋을 거예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F5키 3번 눌러서요. 라인에 L 눌러주시고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이 바깥쪽에 모두 있어야 됩니다. 설정해서 나와서 한번 구별해 보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잡고 라인에 L 테두리 가셔서 종류는 이중 실선입니다. 아래쪽이 없지요. 아래쪽 설정하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잡으시고 라인에 L 종류는요 이중 실선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만 없으니까 오른쪽 눌러주시고 설정 나와주세요. 맞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전체 모두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글꼴이 있는데요. 굴림의 10이에요.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다 되어 있는데요. 글꼴 굴림 넣어주시고 10폰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숫자는 따로 잡아 주셔가지고요. 오른쪽 정렬이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셀은 잡아 주신 다음에 단축키 C입니다. C 눌러서 색인데 면색이 표준색에서 노란색이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번 할 차례죠.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할 셀 잡고 데이터를 통해서 합계까지 내서 결과를 내야 되죠. 결과를 뿌릴 셀까지 한꺼번에 잡아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 블록 계산식 합계 눌러주시면 한글 파일에서도 합계 정도는 간단하게 캡션 기능 이용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셀 자체는 F5키 눌러서 한 셀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라인에 L 눌러서 대각선 가셔서요. 종류가 실선이죠. 대각선 왼쪽 오른쪽 눌러주시고 적용 설정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안 해둔 게 있는데 캡션 기능의 데이터 값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 안의 글꼴과 캡션의 글꼴을 굴림의 1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표는 마련을 하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굴림의 10으로 맞춰줍니다. 그런데 캡션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캡션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표 잡고요. 도구 뒤에 메뉴 중에서 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캡션 눌러서 위쪽에 넣겠다 눌러주시면 표 1이라는 캡션의 기능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저는 권장해드리는 게 표 1이라고 써있는 텍스트를 전체를 잡으시고 바로 덧붙여서 연도별, 국제 이렇게 쓰는 거를 권합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표 1 두면 백스페이스 바로 하나, 둘 하고 번호를 지울까요? 하고 지움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전체 잡으시고 덧붙여서 바로 써주셔도 문제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놓고요. 전체 잡으시고 굴림의 10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다. 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차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차트는요. 노란색 부분만 우리가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만 잡으시고 여기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 차트 갈게요.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 나오는데요.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X 버튼 눌러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차트가 표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잖아요. 얘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겠다 체크를 해주셔야 표 위로 가거나 다른 데로 위치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얘를 표의 너비만큼 조절을 해주셔서 크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차례차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목 글꼴 있고 속성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제목 편집 눌러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텍스트는 한글이지만 언어별 설정에서 한글과 영어를 모두 굴림으로 해주셔야 돼요. 펼치고 기억 눌러서 굴림 해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 눌러주시고 폰트 크기는 12입니다. 그래서 설정 하고 나면 글꼴 설정은 끝났고요. 도형에 대한 속성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대로 풀지 마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가셔서 하얀색 눌러주시고 테두리 있다라고 했으니까 윤곽선 검정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도형의 효과 그림자 있으니까 대각선 오른쪽 아래다.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있네요. 선택을 해주셔서 텍스트 상자까지 설정 값을 모두 완료를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는 전체 글꼴이 굴림에 10이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전체 글꼴은요. 자, 기본축 해당되고요. 범례 해당되고 아래에 있는 값 해당됩니다. 오른쪽 마우스에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모두 들어가셔서 한글과 영문 모두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문도 기억 눌러서 굴림 크기 10 확인하시고요. 설정 범례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기억 굴림 영문도 기억 굴림 설정 아랫부분 값도 잡아주셔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셔서 한글 굴림 영문 굴림 설정 해주시고 모두 마쳤습니다. 자, 5번은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기본축 한번 볼게요. 기본축 전체 설정값 맞고요. 그런데 여기 축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단위, 명 되어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세로축 잡으시고요. 차트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구성 추가 중에서 축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축 제목이 있는데 축 제목이 세로축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세로축에 대한 제목을 쓰겠다 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축 제목이라는 글자가 누워있죠.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줘야 되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열어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글상자 있고 글자의 방향은 가로 방향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X 버튼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얘는 오른쪽 마우스 제목 서식 해서요. 해주시고 한글 글꼴도 마찬가지로 굴림이어야겠죠. 굴림 설정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범례에 테두리가 있네요. 그런데 얘는 없으니까 범례에도 테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잡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테두리 넣어주세요. 자, 모두 마쳤으면 2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됐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문제 기능평가 2입니다. 150점 만점이고요. 3번 문제는 40점, 4번 문제는 110점 문제입니다. 3번 3점 아랫줄에 클릭하고요. 1번 문제부터 풀겠다 번호 써주세요. 그 다음에요. 입력하셔서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수식에서요. 아이콘 모양이 있고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 부분을 누르게 되면 몇 번 더 클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아이콘 모양을 누르면 바로 수식 편집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 모양 눌러서 수식 편집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서 1번 문제 보면 Q는 하고요. 분수 형태의 값이 나와 있죠. 여기 분수의 틀이 있습니다. 분수 틀 눌러주시고 그대로 F 그 다음에 소문자 H에 첨자 2가 들어가 있는데요. 첨자는 첫 번째 있는 값입니다. 첨자에서 파란색 숫자로 되어 있는 1 부분이 첨자가 들어갈 위치예요. 그럼 얘는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위아래 이렇게 내가 첨자를 넣겠다 선택을 하셔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얘는 보통 오른쪽 위첨자로 우리가 수식을 많이 해주죠. 오른쪽 위첨자 눌러서요. 여기에서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는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는 하면 첨자에 대해서 는이 붙기 때문에 첨자로 한번 들어왔으면요, 한번 나가서 는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가는 방법은 탭 버튼을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자, 나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탭 눌러서 전체에 나가서 는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분수 형태에 또 필요하니까 분수틀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 각각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고요. 다시 나가야 되죠? 탭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수네요. 분수하고 N 해주시고 아래도 H하고 첨자, 위첨자 눌러주신 다음에 3. 다시 나가서 탭 두 번 들어왔으면 두 번 눌러서 탭 버튼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요 M, 자, 여기에는 장식이 있는데 A 위에 화살표가 있는 장식 기호를 펼쳐 보시면 위에 장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G 누르고 첨자, 위첨자 2 하면 출력 형태와 동일한 답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요 수식 편집기를 나가야 되는데, 수식 편집기를 나가는 방법은요, 입력을 하면서 나갑니다. 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입력을 넣고 수식 편집기는 없어집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신 다음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식 편집기 아이콘 눌러서 편집기로 들어가 주세요. 네, 여기에서도 대문자 G, 는 2 누르고 적분기호 들어가서 적분기호 하나 하고 위에 아래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래에서도 분수가 들어가네요. 분수 형태 아랫부분에 2, 윗부분에 A 넣어주시고 위첨자 A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도 분수, 크게 분수의 틀로 들어가셔야죠. 근호기호 있으니까 그대로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근호기호 누르기 전에 앞에 B가 있네요. B 하고 루트 안에는요 A, 첨자, 위첨자 E, 그 다음에 탭 버튼 나가서 빼기, 그 다음에 다시 X에 위첨자 눌러서 E 눌러주시고 아래 분모 들어가셔서 A, 다시 탭 버튼으로 나와서 DX 해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간단한 만큼 오타가 하나라도 있다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요,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기 전에 저장 버튼 눌러서 한번 저장시켜 주시고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크게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 문제 아래 도형이 위치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글상자인지 도형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화살표 따라가다 보면 얘에 대한 말을 하는 건데, 얘는 속성값이 얘다 찾아서 보셔야 돼요. 얘는 이 상자를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요 글상자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글상자라고 써 있죠. 얘는요 도형같이 보이지만 글상자를 가져와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반면에 글상자라고 써 있지 않고 이렇게 크기만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반드시 도형으로 가져와서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얘는 뭐니? 당연히 도형이겠죠. 직사각형 도형을 가져와서 그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도형부터 순서적으로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저는 먼저 제목에 대해서 4번이라고 써져 있는 번호 숫자 아래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처럼 위에 제목부터 마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목 글상자는 글상자로 마련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글상자 가져올게요. 글상자는요, 이쪽 부분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져 있는 이게 글상자예요.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얘가 도형입니다. 자, 글상자 가져와서 4번 번호 아래에 드래그해서 일단 적절하게 크기를 마련을 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개체의 속성으로 갈 거예요. 크기가 110에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가 110이고 높이가 17이다.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셔야지 위치를 변경시킬 때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개체의 속성을 앞으로 들어올 때는 세 가지를 하고 나갈 거예요. 기본하고 선하고 채우기,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마련을 하고 설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기본에서 크기 해줬으니까 선으로 가볼게요. 선은요, 사각형의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할래, 반원으로 할래, 직각으로 할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반원이니까 반원으로 하겠다 해주시고, 이번에는 채우기로 갈게요. 채우기의 면색은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설정하고 나가신 다음에요. 여기에 글을 쓰겠습니다. 텍스트 모두 잡으시고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 눌러주시고 크기는 22예요. 22가 없으면 22 입력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하얀색이다. 정렬은요, 가운데 정렬로 해라.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면 가로에서 가운데 정렬이고 글상자 정렬 부분에 오셔가지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실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4번이라고 써있는 문제 번호 아래 답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처럼 얘를 4번 아래 위치를 시켜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해주시고 이제 뒤에 있는 도형부터 차례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맨 뒤에 있는 도형 화살표 따라가 봤더니 크기가 130에 145예요. 사각형 가져와서 그냥 클릭만 해주세요. 어차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크기를 지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주셔라. 자, 너비가요 130이고 높이가 145예요. 선으로 가셨을 때도 얘는 직각이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무슨 색으로 해라 지시가 없어요. 가벼운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설정해서 이 앞으로 제목의 가운데로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주는데요. 자, 도형은 앞으로 생성시킬 때마다 순서가 앞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목 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 뒤로 맨 뒤로 해서 뒤로 보낼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으로 큰 도형이 지금 얘지요. 얘를 화살표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각형 클릭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기본의 너비가 125, 높이도요 125입니다. 크기 고정 반드시 해주시고 선으로 가셔서 얘는 둥근 모양이지요. 모서리가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역시 면색이 지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임의 색깔로 마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해서 나오시면 되고 얘가 출력 형태랑 동일한 위치로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왼쪽부터 갈게요. 물류산업 화살표 따라갔더니 글맵시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에서 글맵시 여기 있어요. 내용 쓰시고요. 글맵시의 모양이 육각형이다 되어 있잖아요. 글맵시 모양이 육각형이다. 자, 얘 선택해 주시고 글꼴은 굴림이에요. 굴림 눌러주시고 글자 색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해서 설정해 주세요. 그럼 뒤로 가서 지금 보이지 않죠? 얘를 글자 앞으로 표현을 해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글 앞으로 해서 위치를 먼저 시켜주신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잡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의 크기를 40하고 높이도 40입니다. 크기 고정에 체크 해주세요. 그다음에 채우기로 가셔서 면색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림이지요. 그림을 가져와라. 자, 입력해서 그림 눌러주세요. IT키 폴더 안에요. 픽처 폴더 안에 있습니다. 로고 2번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로고 2 눌러주시고 열기 십자가 모양 나오면요 드래그 해서 적절하게 해주시는데 얘 역시도 뒤로 숨었네요. 글 앞으로 나오게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옵니다. 얘도 더블 클릭해서요 기본값의 크기가 50,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고정 체크 해주시고요. 그림은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회색조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크기와 그림 회색조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했어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위치를 좀 위쪽으로 해줄게요. 자, 여기 하이퍼링크 부분은 3페이지에 쓸 문서 작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면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표현해서 직사각형으로 왼쪽 마련한 다음에 오른쪽 마련을 할 건데요. 직사각형부터 가져올게요. 입력해서 사각형 가져와서 더블 클릭해서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가져올 건데 직사각형이 두 개인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를 때는요. 글씨가 써져 있는 직사각형에 대한 속성값을 보세요. 지금 얘는 글꼴에 대한 속성값이 없죠? 얘는 있죠? 그러면 이 글자에 해당하는 거는 얘를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부터 할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걸 보고 하시면 되겠죠? 8 곱하기 17이니까 너비에 8 써주시고 높이에 17 해서 크기 고정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임의의 색이기 때문에요. 세 개가 모두 색이 달라야 돼요. 아무거나 해주시고 설정 자, 위치 적절하게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직사각형 얘 할 건데 사각형 가져와서 더블 클릭. 기본으로 가서 얘 역시도 크기가 11 곱하기 15로 되어 있어요. 크기 고정해 주시고 얘는요 면색이 하얀색이네요. 면색 하얀색 해주시고 설정. 자, 위치를 시킬게요. 자, 그런데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글자를 바로 넣지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거를 해줘야지만 도형에 글자를 넣을 수 있어요. 자, 1 했죠. 자, 1에 대한 속성값은 굴림의 20이에요. 굴림의 폰트는 20 폰트다. 가운데 위치시키게 해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같이 해줘서 한꺼번에 복제시켜주는 순서대로 할게요. 얘는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상자 가져와서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위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크기를 늘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으로 가는데요. 선 종류가 얘는 파선의 형태네요.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파선 눌러주고 면색은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나가서 설정할게요. 텍스트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도둠의 18로 하라고 했어요. 도둠의 18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됐는데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얘 도형 2개 잡으시고 컨트롤 키로요 다 잡으세요. 3개를.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위치를 시킨 다음에 3개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맨 아래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위치를 시켜주셔서 입력값만 다르게 바꿔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문서 작성하면서 하이퍼링크 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3페이지 갈게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200점 만점 문제입니다. 얘는 각각에 대해서 설정값이 모두 되어 있지만 맨 처음에는 입력만 쭉 한 다음에 입력을 모두 마친 후에 각각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적을 건데요. 여기에서요 주의하셔야 될 게 행과 행 사이에 한 줄씩 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 군데 있고 아랫부분에요 표와 표 아래 제목 사이에 이렇게 네 군데가 한 줄이 떼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요 그냥 엔터 치고 바로 치시는데 여기 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 처음부터 물자가 크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그냥 이어서 물류란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물류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간에 나머지는 모두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설정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한글 옆에 한문이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입력을 하면서 해주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통신이라는 게 있죠. 통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쓴 다음에요. 키보드에서 한자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자키 눌러주시고 본문과 똑같은 한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한글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나란히 내가 입력을 하겠다. 선택을 입력 형식 선택해 주시고 바꾸기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문만 넣어가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고요. 마지막에는 표가 나오는데 어차피 마지막이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서 윗부분에 가서 다시 할 건데요. 입력을 하면서 설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몇 줄에 몇 칸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데 5줄에 4칸이네요. 표 5줄에 4칸 해주시고 얘 역시도 F5키 3번 눌러서 전체 잡아주신 다음에요. 컨트롤 키 키보드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2번 정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풀지 마시고요. 라인에 L 들어가셔서 종류를 이중실선 위와 아래를 이중실선으로 하겠다. 자, 설정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윗부분 가셔서 L 눌러서 종류 이중실선 아래쪽을 마저 해주겠다. 설정. 됐나요? 자, 됐죠? 그런데 얘 지금 보여주려고 제가 풀었지만 나머지는요. 여기에서 다시 C로 들어갈 거예요. C에서 배경으로 갈 건데 얘는 그라데이션에 색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라데이션 시작 부분은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끝색은 하얀색으로 해라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끝색은 하얀색 유형은 가로 유형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설정해 주시고 전체 다시 잡으셔야겠네요. 여기에서요 L 눌러서 종류가 없는 게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입력을 해 주시는데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이 도둠의
폰트 가운데 정렬 돼 있으니까 그냥 전체 잡으시고요. 도둠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셀이 병합이 됐네요. 여기하고 여기는 셀이 병합이 됐어요. 얘 잡으시고 두 개를 잡으시고요. 셀 병합은 M 눌러주시면 병합이 쉽게 됩니다. 얘도 선택해서 드래그로 셀을 잡으시고 알파벳 M 눌러서 병합시켜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셀의 너비가 그렇게 넓게 필요하지 않죠. 모두 입력을 한 후에 제가 셀 너비를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여기 같이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의 너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좀 적절하게 눌려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세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입력을 다 했으면 너비를 이제 조정을 해주세요. 한 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너비를 좀 넓혀주시고 출력 결과랑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표 부분은 끝났고요. 한 줄 떼고 입력을 마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맨 위로 갈게요. 맨 위로 가셔서 이 제목에 관련된 상자는 화살표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런데 책갈피와 덧말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얘는요, 잡으시고 도둠에 18 폰트로 해주시고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자, 입력에 가면 책갈피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 가셔서 내가 드래그해서 잡아준 영역이 이름으로 먼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지워주시고 책갈피를 물류산업이다. 자, 이렇게 하고 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잡으시고요. 입력에 덧말 넣기 있습니다. 덧말 넣기, 내가 잡아준 영역 본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덧말은 물류산업의 자동화. 자, 이렇게 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책갈피를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4번 문제 가서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얘 잡고 입력하셔서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 가서 책갈피에 물류산업 있죠. 얘를 넣기 해주시면 책갈피 완성됩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시켰고요. 문서 작성 다시 가셔서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데, 물류 앞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되어 있죠. 얘를 면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두 줄로 잡혀서 한 줄을 표현했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 서식에 가 써있는 부분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가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하는 아이콘인데요. 눌러주셔서 두 줄의 한자를 표현하겠다. 두 번째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는 굴림이라고 했어요. 글꼴을 굴림 하고 면색은 노란색이다 해주시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끝납니다. 자, 가셔서 이제 각주 나오는데 하역이라는 글자 찾아볼게요. 하역 여기 있네요. 얘를 뒤에 클릭을 해두시고 입력 부분 가면 각주 있습니다. 각주 누르면 각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단 아래쪽에 있죠. 그대로 보고 쓰시면 됩니다. 써주시고요. 각주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 아래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꿔주겠습니다. 각주의 모양이,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기억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구분선에 넣기 5cm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설정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윗부분에 각주 부분에 가면 글자 뒤에 기억이라는 각주 기호가 붙습니다. 자, 이게 각주예요. 각주까지 했고 쭉 가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신. 이 부분에서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 주셔야 돼요. 최신 앞에 한 칸, 두 칸, 2번 눌러 주시고 나머지는 조절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림 넣을 건데요. 입력에서 그림 눌러서 저 그림이 있는 섹션 가져올 거니까 이무대로 해주세요. 얘 눌러주고 자르기 기능 버튼 눌러서 해당되는 세션만 남아 있도록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해주시는데요. 얘 역시도 크기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40에 35 바깥 여백 왼쪽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40에 높이는 35다. 그 다음에 여백으로 가서 바깥 여백 왼쪽이 2다 하고 설정해 주시고, 제대로 됐는지 판단을 하는지는 기준이요. 그림 옆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물건, 장소, 그 다음에
급성장하며, 여기에서 줄이 바뀌었거든요. 물건, 장소, 급성장하며.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끝에도 장할 없는이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할 없는, 이렇게 끝나는 게 맞춰졌으면 옷 하나 띄어쓰기 제대로 잘 작업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시개요. 여기 한꺼번에 같이 보세요. 글자 모양이 편집이 됐는데 전시개요와 아래 있는 부분이 쌍으로 같이 설정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앞에 문자표를 넣어야 되는데요. 문자표 넣기에서 문자표 가면요, 해당하는 별표 여기 있죠. 넣기 해서 넣어 주시는데 얘는 아래와 같이 쓰기 때문에 별을 그대로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될 곳에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로 넣어 주세요.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얘를 복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시개요. 글자만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가셔서 기준 크기가 18 폰트고요.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억 눌러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굴림 해주시고, 글자 색은 하얀색이에요. 음영색은 빨간색이고, 여기까지 설정해서 나오시면 되고, 별은 별도로 잡으셔서요. 크기만 18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 편집했으니까 아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자, 글꼴 얘는 굴림이네요.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8 폰트 해주시고, 밑줄 그어라.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는데 강조점은 확장 부분에 있어요. 강조점 체크 모양입니다. 얘다. 이렇게 하고 설정하고 나가 볼까요? 그럼 됐는데 관련 주요라는 이 텍스트에는 강조점이 붙지 않아요. 얘만 이렇게 다시 잡아주셔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점이 없음 하고 설정하고 나오십니다. 별만 따로 잡으셔서 크기만 18로 맞춰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단 번호 갈 건데요. 문단 번호 위치시키고, 자, 개요 옆에 있는 문단 번호입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요, 사용자 정의,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 거니까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얘가 1수준이고 들여쓰기 된 게 2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수준에는 시작 번호가 1이에요. 그럼 맞죠? 근데 1의 수준이 20 폰트 오른쪽 정렬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너비 조절해서 1 수준은 20이고 정렬은 오른쪽으로 한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바로 2수준 선택해 주세요. 2수준은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를 봤더니 마침표가 붙어 있네요. 번호 서식하서 마침표는 지워주시면 동그라미 안에 숫자 그리고 마침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너비 조정, 이 수준은 30, 정렬은 오른쪽 해서 미리 보기에서 보신 다음에 설정으로 나와주세요. 자, 얘 선택되어 있죠. 얘에서 설정하겠다. 그러면 내가 커서가 위치한 줄만 마련해준 문단 기호가 붙었는데요. 여기 보면 한 수준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상향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잡으시고요. 문단 보호 중에서 내가 방금 마련해준 얘 하겠다. 자, 얘는 한 수준 감소시키고 얘도 잡으시고 한 수준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잡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잡고요.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줄간격이 1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줄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데 18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갈게요. 자, 아랫부분 글꼴은 이렇게 설정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고요. 도둠에 24, 그 다음에 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장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얘 역시도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글자 모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장편이 있습니다. 글 기본에서 장편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5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아랫부분에 쪽번호 매기기 있어요. 5로 시작해라 되어 있는데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자,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매길 건데 번호 모양은 알파벳 ABC, 시작 번호는 5번이다. 그런데 줄표 넣기는 안 하겠다. 그쵸? 이 옆에 줄표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넣기 하면 이 쪽번호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윗부분에 머릿말 기능 안 하고 왔어요. 자, 머릿말 기능 여기 있죠. 할게요. 위에 가셔서 쭉 가셔서
머릿말 부분,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 할 건데 만들기 머릿말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예에서 스마트 몰류 적어주시고 예에 대한 글꼴이 궁서, 그 다음에 시폰트, 오른쪽 정렬이다 까지 해주시고요. 닫고 나오시면 머릿말 기능도 끝났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검토할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오타가 난 부분이 없는지 1번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2번은 캡션 기능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주의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오타 있는지 봐주시고요. 4번은 도형을 쌓다 보면 4번이라는 숫자 아래에 답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윗부분으로 위치하지 않고 아랫부분에 답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오타 있는지 보는 방법이 옆에 있는 끝자로 정렬값 한번 봐주시고 아랫부분도요. 문단 부호에서 180으로 줄 간격이 맞춰졌는지 많이들 빼먹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 버전으로 연습을 했고요. 시험 응시하는 버전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저희 컴삭과 함께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